반갑습니다. 이제 제 사정입니다. 523페이지에 주택법의 제일 마지막 파트가 나왔습니다. 이 파트도 한 문제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자금과 리모델링과 토지 임대보호 세 파트가 있는데요. 다 주변에 나올 만한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 한 개는 꼭 시험에 나옵니다. 자, 칠판 보십시오. 저번 시험은요, 요 사정에서 하고 뒤에 보식 포함해서 두 문제가 나왔더랍니다. 상황 자체와 리모델링 두 문제가 나왔더랍니다. 중요한 파트가 뒤에 다 몰려 있습니다. 자, 이제 먼저 첫 번째 자금입니다. 자금, 주택 자금이죠. 이 자금에 대해서도 이제 이 법이 이야기합니다. 보시면 첫 번째 주택 상환사채라는 것이 나오고요. 두 번째 특별회계라는 것이 또 있습니다. 특별회계. 또 세 번째 투자 저축 정서, 바로 종합저축 하나가 이제 있는 것이죠. 저기 하나 있습니다. 사실 이것만 아시면 됩니다. 상환사채 아시면 돼요. 그래서 이 주택을 건설해서 상환, 갚아 줄 테니까 돈부터 좀 빌리자 이렇게 해서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랍니다. 그래서 일종의 상환 쿠폰이다. 상환 쿠폰. 그래서 쿠폰이다. 집을 지어서 상품권 이제 보면 돼요. 그래서 해당 집을 지어서 상환해 주겠다. 그리고 약속하고 돈 빌리고 정서 준다. 사채. 이것을 또 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팔 수 없지만 팔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 상환사채라는 것이 바로 주택 발행 쿠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쿠폰제 발행할 때 좀 할인해야 많이 매입을 합니다. 할인해서 주로 많이 액면도 하시지만 할인이 깡으로 이렇게 많이 또 발행해서 해서 3억짜리 집을 줄 테니까 일단 먼저 2억 5천 주면 준다 이렇게 할인해서 이렇게 표를 주겠죠. 이렇게 많이 합니다. 자, 요 사채는 발행을 누가 하느냐? 발행입니다. 발행은요 모든 사업자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발행 보시면 발행할 때 보시면 이제 토지주택공사 발행할 수가 있습니다. 있고요. 등록사업주체 가운데에서 일부가 발행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또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발행할 때 마음대로 못합니다. 발행 승인 받고 발행합니다. 그래서 이때 상환사채 발행 승인은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행 승인한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보시고요. 자, 토지공사는 발행할 때 조건이 필요 없습니다. 근데 등록사업자, 민간사업자니까 발행할 때 많은 조건을 또 따진다라고 합니다. 조건을 따지고요. 민간사업자는 쿠폰 발행할 때 보증까지 있어야 발행을 하게 해준다랍니다. 보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시고요. 조건이 뭐냐 보니까요. 개인 사업자는 발행 못합니다. 그래서 법인주택 건설 사업자로서 그 자본금도 5억 원 이상 갖추고 있는 요 사업자에 한해서 발행할 수 있다. 또 동시에 또 있습니다. 1번 또 동시에 2번 또 필요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상의 건설업법상의 건설업 등록, 건설업 등록입니다. 건설업 등록이 되어져 있는 중견건설 사업자이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와 동시에 또 세 번째 또 있습니다. 직전 3년 동안에 주택을 건설했던 연 평균 주택 건설 호수가 300호 이상 될 때 발행 승인 내어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3년간 연 평균 건설 호수 요 규모를 넘지 않게 규모도 요 규모 범위 내에서만 발행 승인 내어준다. 이렇게 또 제한합니다. 요 보증이 있죠. 보증이 있기 때문에 요 사업자가 그 이후에 등록이 말소가 되어도 보증 때문에 계속 유효하다. 사채는 유효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보증에서 같이 지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자, 상환 딱 보시면 상환 방법은요. 주택으로 상환한다. 이게 원칙이야. 원칙인데 또 원하면 현금 상환 희망한다. 원할 때는 현금 상환도 할 수 있다. 현금 상환도 등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이것이 원칙인데 하나 더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상환 시기도 중요합니다. 발행일부터 3년을 넘지 못한다. 3년은요 입주가 아니고 발행일부터 보시면 분양계약, 주택 공급계약, 분양계약 체결일까지가 3년 넘지 않으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 사채 발행할 때 보시면요, 이것이 액면 발행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액면 발행만 안 삽니다. 안 사요. 할인해서 발행해야 주로 매입을 많이 할 것입니다. 할인 발행도 할 수 있다. 합니다. 요건 중요한 어떤 권리니까 기명정권으로 한다. 기명정권으로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것이 원래 원칙은 우선 지위 양도 금지에 포함되어 있듯이 원래 양도할 수 없다. 양도 금지하는 채권입니다. 그런데 다시 이 파트에 딱 넘어오면 양도할 수 있는 예외가 또 등장을 합니다. 어떤 경우냐면 생업상 사업상 이후로 다른 행정구역으로 생업상 사업상 이사간다 할 때 양도할 수가 있습니다. 항상 이사하면 전원이 다 같이 이사를 또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떤 특별한 이유 때문에 해외 이민 간다 할 때 양도할 수가 있습니다. 이민 간다. 그 다음에 2년 이상 해외에 유학 등을 간다 할 때 양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시면 상속 이주한다. 요거 이럴 때도 양도를 할 수가 있게 해줍니다. 해줘요. 이때 양도할 때 양도 방법이 또 무엇이냐가 나옵니다.
그래서 보시면 항상 사채라는 것을 발행하면 사채 장부, 사채 원부가 있습니다. 이 사채 원부에다가 양수인 성명을 기재하는 것이 양도 방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정권, 사채, 채권이 있어요. 종이. 그 정권, 채권 뒷면에도 기재를 해놔야 안전하게 대항력이 발생한다. 대항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흘러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효력 발생은요, 사채 원부에 기재한 것인데 정권상에 기재를 해놔야 대항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요 상황 자체에 대해서는 주택법에 이러한 조항들이 있습니다. 근데 주택법 말고 기타 필요할 때는요, 이것이 우선 적용되고,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상법에 있는 사채 편 규정이 준용된다. 이렇게 하는 부분까지만 딱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택 상환 사채였습니다. 주택으로 상환해준다. 다소가 돈을 빌려서 사채 정수를 준다. 상환 사채 발행 쿠폰이다 보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작은 편에서 이것만 다 사실 아시면 됩니다. 되고요. 525페이지 가보시면 책 2절편에 특별하게 가는 특별하게. 요건요, 우리 보시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국민주택 사업을 자체적 시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재원입니다. 재원을 이제 확보를 해야 된다. 이 자금입니다. 재원이고요. 여기 재원에 포함될 어떤 자금들이 참 많습니다. 참 많은데 다 볼 필요 없고요. 차입금 가운데에서 금융기관 차입금 안 됩니다. 농협에서만, 농협은행, 아시죠? 농협중앙회에서만 차입할 수 있다. 이것만 딱 보시고요. 기타 금융기관, 한국은행 차입 못한다. 이것만 딱 체크만 딱 해주시고 넘어가십시오. 그 다음에 운용 보시면요. 요 분기별로 운용상을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이것을 보고합니다. 분기 끝나는 그 다음 달 20일까지 보고하게 돼 있다. 분기별로 보고하더라. 이렇게만 딱 체크해 놓으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입주자 저축은요, 저축은 이제 다 통합되었죠. 그래서 주택 청약 종합저축이 통합 딱 되어서 민영 공공 다 갈 수 있는 자금 한 개로 통합이 되어 있다. 이렇게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넘어가시고요. 자, 이제 제 5장 가시면 리모델링과 토지 임대부 분양택이 또 나왔습니다. 이것을 또 보겠습니다. 리모델링 등이 나왔습니다. 자, 이제 리모델링과 이제 토지 임대부 분양택이 또 마지막에 이 법을 또 장식합니다. 그 외에는 볼 것이 없습니다. 자, 이제 리모델링 참 중요한 상이죠. 우리가 그 행위에 관한 어떤 기본적인 어휘는 총칙할 때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럼 통과하시고요. 자, 리모델링을 해서 이제 주택단지 노후화적 기능 형성을 하고자 한다라고 합니다. 일단은 이것을 또 준비합니다. 항상 대비 준비하게 돼 있다. 라 해서요. 리모델링을 위한 기본계획을 또 수립을 딱 해둡니다. 수립해 주는데 이것은 항상이 아니고요. 정축청 가운데에서도 세수가 세대수 증가하는 리모델링 때문에 도시 일대 지역의 과밀화 우려가 될 때 한해서만 이것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세수 증가되어서 도시 과밀화 우려된다. 라는 이런 식의 사정을 미리 다 예단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이것을 세운다 보면 돼요. 그래서 우려 없으면 세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립인데 이 수립은요 보시면 서울특별시 일대 수립합니다. 또 인천 광양시도 수립을 합니다. 자, 또 대도시도 수립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대도시가 아닌 일반적인 시 일대는요 도지사가 수립의 의무를 보유하면 그때는 수립을 하게 되어져 있다. 이렇게 또 나옵니다. 나고요. 정비법의 기본 계획은요, 대도시가 아닌 시만도한테 승인받는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 요 리모델링은 대도시도 도지사한테 승인받는다. 둘 다 승인받게 되어 있다. 또 차이점이 있습니다. 요 기본 계획도 보시면 정비 기본 계획처럼 10년 단위 계획이고 수립한 이 기본 계획을 5년마다 검토 정비한다. 10년 단위 5년마다 검토 정비한다. 이건 똑같이 정비법과 똑같이 활용합니다. 이렇게 딱 보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리모델링 지원센터라는 것도 설치합니다. 지원센터. 이것은요 시군구청장이 이것을 설치하더라 해서 지원센터는 시군구가 설치합니다. 만나시고 하는 거 업무의 기능까지 볼 필요 없습니다. 넘어가시고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 528페이지 가보시면 또 방금으로 3번까지는 여러분 볼 필요가 없습니다. 세수 증가되는 리모델링 기본계획 변경을 또 리모델링 허가 시기를 또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뭐 큰 의미가 없으니까 넘어가시고 왜 상위 부서에서 이 과밀화 되겠다 싶으면요 좀 늦추도록 이렇게 조정을 요구할 수가 있다. 그럼 요청에 따라야 된다. 이렇게 말하시고 넘어가십시오. 자, 기타 이제 네모 2번과 네모 3번 사항인데 이것이 하는 도 절차입니다. 절차인데 여기까지 좀 보시기는 조금 무리가 좀 있겠죠. 그래서 리모델링 가운데에서도 보시면요. 자, 정축하는 리모델링 요거 실시할 자입니다. 할 자. 이것을 할 자는요. 하고자 할 때에는요. 먼저 정축하는 리모델링 할 때에 한해서
안전진단, 안전진단 하는 것이 아니고 안전진단을 해달라 신청해야죠. 신청. 요 시군구한테 신청을 하게 돼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시군구는 세계의 어떤 전문기관한테 위탁해서 의뢰해서 실시를 또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있어요. 당연히 진단 실시 때 발생되는 비용에 대해서는요, 할자한테 협의해서 전부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 진단 실시할 때 보시면요, 실시할 때, 실시를 할 때에 보시면, 이때 이 할자가 추천한 건축 구조 기술사와 함께 실시한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내용이 왼편에 보시면 1번과 오른편에 보시면요. 왼편에 1번이 있습니다. 1번이 있고요. 다음에 왼편 밑에 2번 보시면 안전진단을 해본 결과입니다. 결과, 건물이 붕괴 등 우려 있다. 붕괴 등 있던 위험이 있다. 라고 판단이 딱 되었습니다. 되어서 재건축하세요. 이렇게 결정이 딱 되어지면 정축하는 리모델링 허가할 수는 없다. 이렇게 또 되어 있습니다. 보시고요. 오른편을 가시면, 자, 요 정축 가운데에서도 수직 정축하는 리모델링, 이것을 허가를 해준 시군구청장이 한 번 더 2차적으로 한 번 더 안전진단 실시를 한 번 더 또 의뢰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비용에 대해서 다 부담을 이렇게 시킨다. 이렇게 또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1차 진단 기간 외의자한테 의뢰한다. 이렇게 해서 오른쪽에 보시면 3번에 하나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럼 이제 4번 보시면 비용 나있죠. 비용에 대해서는 전부나 일부를 부담케 할 수 있다. 라면 또 4번 지문 속에 것이 보입니다. 그 다음에 또 네모 3번을 딱 보시면 이런 말 하나 더 보입니다. 수직 정축 리모델링, 요 할자입니다. 할자가 이제 저기 그 뭡니까? 건축위원회 심의입니다. 건축위원회 심의. 요것을 이제 요청을 했더라 하면 이제 안전진단 말고 이제 뭐냐? 안전성 검토입니다. 안전성 검토를 또 의뢰하게 됐다. 안전성 검토. 의뢰하게 됐다. 물론 요 안전성 검토 비용도 똑같이 할자한테 부담케 할 수 있다. 이렇게 하지만 아시고 검토 기간은요, 민간 빠지고 건설기술연구원과 하여 시설 군함만 된다까지는 볼 필요 없고, 그냥 검토를 수직 정축 리모델링 할자가 건축의 심의를 요청했을 때 안전성 검토를 또다시 의뢰를 하면 된다 해서 1차 안전진단, 2차 안전진단, 또 안전성 검토까지 3번에 관한 검토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항들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의만 파가지고 넘어가십시오. 상세한 내부까지는 볼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안전성 검토편에서는 관로 1번만 딱 보십시오. 해서 넘어가시고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 530페이지에 중요한 사항이 또 보이죠. 리모델링 행위 허가가 나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시험에 나오면 나오겠죠. 리모델링 할 때 행위 허가 받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게 좀 중요합니다. 일단은요, 리모델링 할 때에 보시면요, 다음에 요건을 갖추어서 시군한테 허가받는다. 딱 되어 있죠. 그래서 박스 안에 보시면 첫 번째 동의비율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리모델링 하고자 할 때 이렇게 했었죠. 보시면 뭐 대수선한다. 또는 요 일부 정축한다 했을 때, 자, 요 대수할 때에는 뭐냐면 사용 검사 1년부터 10년 경과가 필요하다랍니다. 정축할 때는요 15년 경과가 필요하다 이렇게 나가요. 이거 하고자 이제 주민들 동의를 딱 구합니다. 동의를 딱 구할 때 단지에서 동의 구할 때 단지민이 100% 다 찬성을 한다 했습니다. 찬성을 딱 하면요, 조합 설립하지 않고 입주자 대표회의가 사업을 하게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세대가 반대자가 나올 수가 있고 대개 다 나옵니다. 나오면요, 이때 조합을 설립해서 조합 중심으로 사업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조합 설립을 이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반대 비율 동의 딱 보니까요,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 비율. 그래서 단지 전체가 리모델링 사업을 할 때에는요, 전체에서는 보시면 구분 소유자와 그 의결권, 평수 면적의 각각 3분의 2, 3분의 2가 필요하다. 그다음에 개별 각 동에서는요, 각각 과반수가 필요하다. 그 표현 적이 있습니다. 있고요. 일부 동만 할 때, 일부 동 그 전체의 3분의 2, 3분의 2가 필요하다. 이렇게 표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을 설립할 때 보시면 전체의 3분의 2, 각 동의 과반수, 또 일부 동의 3분의 2에서 3분의 2, 과반수 3분의 2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어지면 이때부터 2년 안에 보시면요, 30% 이상 증가되어지는 리모델링은 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신청의 의무가 있고요. 30% 미만이거나 대순 등 할 때에 보시면 이때는 보시면 리모델링 허가의 신청의 의무가 있습니다. 있어요. 이때는 두 신청 전부 다 보시면 시군구한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 신청할 때 한 번 더 행위 허가 동의 서가 한 번 더 들어와야 된다라고 합니다. 해요. 이때 동의 보니까 대표회의가 할 때는 계속 전원 100%의 찬성이 들어와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데 조합이 할 때는요. 조합을 설립할 때는 다 3분의 2, 과반수 3분의 2였습니다. 이 조합이 리모델링 허가라는 것을 신청할 때에 보시면 또 비율이 달라집니다. 단지 전체에서는요, 구분 소유자와 그 어길꾼의 각각 80%, 80%가 됩니다. 그러면 각 동에서는 각각 50%, 50% 이렇게 부릅니다. 일부 동의할 때 일부 동 전체에 80%, 80% 해서 조합을 설립할 때는 3분의 2, 과반수 3분의 2였던 것이 조합이 리모델링 허가 신청한다, 하고자 한다 라는 말 딱 보면 80%, 50%, 80%입니다. 그래서 조합을 설립한다, 3분의 2, 과반수 3분의 2, 조합이 뭘 한다면요 80%, 50%, 80%한 비율로 두 번 동의 구해야 공사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세수가 증가된다, 증가될 때는요 지분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권리 변동계획을 첨부해서 허가 신청해야 될 것이고, 또 이 속에 보시면 증가되는 주택은요 조합원한테 분양해서는 안 됩니다. 조합원 외자에 대한 일반 분양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부분도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증가되어진 그 집들은 조합원 외자한테 널리 오픈해서 일반 분양해야 된다. 이 의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요거 허가 등을 할 때 보시면 심의합니다. 심의. 증가되는 주택이 50% 이상 증가가 딱 되어지면요, 이때 심의가 주거 정책 심의가 아니고 이때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해서 50% 증가될 때 도계획 심의가 진다. 이것도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해서 공사 착수합니다. 착수해서 완성이 딱 되어지면 물론 관할 시군구한테 사용 검사를 받고 해당 새롭게 바뀐 그 단지를 입주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그죠? 그다음에 이 대표회의 내부에서 또 인가받은 조합 총회에서 시군자를 경쟁이 출력봅니다. 하는 부분까지 딱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박스 안에 또 두 번째 박스를 보시면 이런 말이 보입니다. 허용되는 행위의 범위입니다. 리모델링 범위 보시면요, 단지에서 전체 다 할 수 있고 일부 몇 개 동만 할 수 있다 라면 첫 번째 딱 보이고요. 오른편을 가보시면 이 복리시설을 정축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또 분양하기 위한 상가 분양은 안 된다 라는 말도 이번에 딱 보이네요. 자, 보시고요.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내력벽을 철거해서 세대 합친 행위 안 된다. 이것도 또 보시고요. 또 나압은 가시면 주택뿐 아니고 상가도 정축할 수 있어요. 근데 주택은 보시면 30%, 40% 이렇게 규모 제한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상가는요 10%까지만 가능하다 합니다. 그래서 주택은 30% 원칙, 이것도 40%가 가능하지만 상가는 정축 비율가 10%다. 그런데 주상 복합주택 건물은요 비율이 같다 이렇게 되어진 부분도 1번, 2번에 또 보시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허가의 범위도 보시고요. 그래서 532페이지 가보시니까 권리 변동계획에서 그 포함될 내용 중에서 조합원 외자에 대한 분양, 조합원한테는 비용 부담시키는데 조합원 외자에 대한 분양은 해야 된다. 2번과 4번을 또 체크를 해 놓으시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해서 보시고, 그 다음에 오른편을 가보세요. 오른편에 또 괄로 4번 보시면 신설되었습니다. 533페이지에 괄로 4번 신설되어진 상이에요. 임차권 등의 계약기한 딱 보이죠. 자, 리모델링에 입주하는 단지에 헌아파트에 입주한 임차인이 갑자기 내일 모레에 공사한다고 나가랍니다. 나가야 됩니다. 나가야 돼. 근데 그 경우는 알았을 때입니다. 자, 보세요. 임대차 계약 당시에 1번처럼요. 자, 소유자들이 리모델링 조합을 설립했다라는 사실을 통지받거나 또는요. 자, 보시면 대표회의가, 저는 찬성하는 대표회의가 사업을 시행한다 하기 위해서 안전진단 조치했다. 이 사실을 통지받았습니다. 임차인이 그 헌아파트에 이사 올 때 조합 설립했더라 이거 하고요. 그 다음에 대표회의가 사업할 때는요 이들이 안전진단 신청했더라 이 사실을 통지받으면 그때부터는요 그 임차권 보호기한 2년 보호받지 못합니다. 바로 이사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실이 4번에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지했으면 임대차 보호법에 있는 그 보호기한, 거주기한 보호받지 못한다. 이것도 같이 표시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리모델링이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제2절편에 이제 토지 임대부 부정택이 나왔습니다. 나머지 이제 토지 임대부 부정택 제일 마지막 편에 있네요. 토지를 임대하는 식으로 해서 반값 아파트의 탄생이 바로 요 말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은요 분양할 때 토지 지분권 주고 건축물 구분 소유권을 딱 줍니다. 원칙입니다. 땅에 대한 지분권 만분의 14, 조금 700에서 800으로 주겠죠. 근데 건물 분양합니다. 건물은 분양이야. 건축물은 분양을 딱 합니다. 분양을 딱 하는데 토지는 뭐냐? 토지는 임대한다. 임대하는 식으로 한다 해서 토지 임대부 분양.
분양이 나옵니다. 일단 토지는 임대니까 땅값이 빠지니까 반값 다 되겠죠. 그래서 요 토지에 관한 소유권, 요 건물 소유권은요, 소유권은 분양받은 자, 받으신 분이 이제 건물 소유권을 갖습니다. 받은 자가 분양 소유권 갖습니다. 땅, 토지입니다. 토지에 관한 소유권, 요 소유권은요, 사업의 시행자가 이것을 사업의 주체가 이것을 갖는다라는 어떤 의미입니다. 그래서 임대하는 데 최대 40년까지 범위에서 임대를 할 수 있게 해준다. 이게 장기임대입니다. 또 요건 소유권이 있는데 말이니까 여기 임대는요, 지상권이 설정된 것으로 간주한다.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 기간 끝나고 나서 다시 또 연장합니다. 75% 이상, 여기들이 75% 이상이 이제 요구하면 여기 연장될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최대 40년까지 이내에서 임대한다. 이때 임대료는요, 보면 정액, 2년에 한 번씩 정액이 가능하다. 해서 정액할 때 20분의 1, 이것을 넘을 수가 없다. 이렇게 또 제한하는 것이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토지 임대식으로 하는 분양투기 또 나온다. 반값부터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딱 정리하시고요.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또 나중에요, 요 건물이 40년 이후에 낡았어. 요거 재건축합니다. 재건축할 때 보시면요, 재건축할 때 우리 정비법에 보시면 단지 전체 얼마입니까? 재건축 결정할 때 보시면 전체의 4분의 3, 4분의 3. 또요, 각 동에서는요, 그냥 가만서 이렇게 되어지죠. 정비법에 있는 요 절차 무시하고, 요건요, 집합건물법에 있는 그 결정에 따라서 재건축 결정한다. 합니다. 해서, 거기 보시면 5분의 4가 되겠죠. 그래서 집합건물은 5분의 4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재건축 절차를 밟지 않고 집합건물에 따라서 재건축을 결정할 수 있다. 그때는 동의비율이 5분의 4 이렇게 바뀌어버린다. 이렇게 해서 마지막을 이렇게만 딱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건축이 되어도 토지 임대부로 간다. 이것이 원칙인데 합의가 되어지면 그냥 완전하게 지분권을 넘겨받는 일체되어진 그런 일반 주택으로 분양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도 제일 마지막에 있다. 이렇게 해서 보시고 여기까지가 이 법이었습니다. 끝내시고요. 이제 농지법을 다음 편부터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